137회 전기 응용 기술사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문제를 러프한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 기존 교재에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조합해서 쓰는데 좀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개별 영상을 참조를 하면 되고,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기존에 오픈된 문제들이 대부분이 나왔는데, 특징을 얘기하자면 건축전기와의 경계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고,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전기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왔고, 2, 3, 4교시에서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2, 3, 4교시에서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보면 결국은 또 다른 1교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서 1교시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고, 대신에 문제 자체는 기존에 오픈된 문제에서 대부분이 출제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먼저 1교시 문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직류전동기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많이 했고 그것에도 많이 했던 문제이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내용이 있는 내용인데 조금 간과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히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냉동기 원리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히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기가 있고, 응축기가 있고, 압축기가 있고, 축기가 있고, 팽창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냉매가 팽창 밸브에서 나와서 증발기에서 증발, 즉 액체가 기화하면서 주위에 열을 뺏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냉동기의 원리인데, 증발기에서 증발을 할 때 주위에 열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발기라는 것은 냉수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냉매와 열교환을 하니까, 냉수가 들어갈 때는 환수죠. 환수되는 온도는 우리가 보통 12도 정도로 설정을 하고, 냉수를 공급하는 온도는 6도에서 7도 정도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의 냉수가 증발기로, 높은 온도에 환수된 냉수가 증발기로 들어가면서 냉매와 열교환을 해서 냉수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냉수 공급 펌프를 통해서 AHU 같은 것들로 들어갑니다. AHU 같은 것들도 이렇게 코일이 있고, 열교환 코일이 있고, 여기에 팬을 돌려주게 되면 결국은 냉수가 바람을 불어주게 되면 찬 공기가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냉방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냉매가 증발기를 빠져나와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 냉매는 고온 저압의 냉매인데, 이것을 압축을 해서 고온 고압의 가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주려면 압축기라는 기기를 통과를 해야 되고, 이 압축기가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냉동기인데,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RT급 냉동기다라고 하면 사용되는 동력만 한 3, 400kW 정도 됩니다. 물론 제조사라든가 경우에 따라 많이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경우이고, 이 3, 400kW의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압축기에서 소모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 압축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고온 고압의 냉매가스가 되고, 고온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줘야지만 또 냉동 사이클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응축기 같은 경우도 일종의 열 교환기가 되는 것이죠. 고온의 냉매를 저온으로 낮춰주려면 이것을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온도를 떨어뜨려 주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냉수를 공급을 해야 되고, 냉수가 공급이 되면 여기에서 열교환을 하게 되면 환수되는 온도가 높은 온도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낮은 온도의 물과 높은 온도로 물이 환수되는 시스템은 우리가 냉각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냉각탑이라는 것은
건물 옥상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냉각탑이 있으면 여기에 팬이 있고 공급되는 온도, 공급되는 냉각수가 높은 온도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 여기에서 팬이 돌면 공기와 열교환을 해서 이 냉각수의 온도가 높은 온도로 냉각탑을 들어갔던 것이 낮은 온도로 냉각수가 다시 냉각탑에서 열교환을 해서 이 고온, 고압의 냉매를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팽창 밸브로 가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다시 기화되는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히트 펌프이고, 전기 분야에서는 MCC를 통해서 모터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냉수 펌프에 대한 제어를 하고, 마찬가지로 냉각수도 순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MCC를 통해서 냉각수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이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MCC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냉동기 기동관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MCC와 비슷한데, 이렇게 1000RT급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6.6kV이기 때문에 높은 고압으로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냉동기 기동관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은 기존 강의를 참조하면 되는데, 히트펌프 같은 것들 의외로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 총평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 3, 4번 같은 경우,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오픈도 많이 되었던 문제고 교재 문제 그대로 참조하면 되는데, 무전급 광원의 발광 원리 및 특징 같은 것들 설명을 할 때, 특징 같은 것들, 광원의 특징은 항상 대표적인 파라메타, 예를 들어서 광원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연색성이 어떻게 되는지, 색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휘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순간 점등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고, 무전극 램프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하고 비슷한 계열인데 외부에서 높은 주파수에 전원을 인가를 해서 발광을 하는 거고, 당연히 형광등 다음 세대로 개발된 전구기 때문에, 램프기 때문에 효율은 무전급 램프보다, 형광등보다 훨씬 효율이 높고 80에서 100 루멘 퍼 와트 정도 되는 것이죠. 100 루멘 퍼 와트 정도 되고, 연색성이 높죠. 연색성이 높아서 무전급 램프와 LED 램프가 가장 연색성이 높은데 80에서 100 정도의 아주 높은 연색성을 가지고 있고,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주광색 계열입니다. 무전급 램프 같은 경우에는 수명 같은 경우도 전극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전극의 소모라든가 아니면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히토르라는 히토리 형광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도포를 하는 것이죠. 이 형광체가 소모가 돼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인데, 무전극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극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전극의 소모가 없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높고, 휘도 같은 경우는 광량이 많은 램프들이 휘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LED라든가 무전극 램프 같은 것들이 휘도가 높은 대표적인 광원이고, 무전극 램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천장에서의 옥내 조명용 광원이라든가 경기장 조명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량이 많고 휘도가 높고, 순간점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다 전자식 안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전극 램프도 순간점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항상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 무전극 램프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해서 이것의 그 전 세대의 램프, 백열전구가 아니라 형광등이 되는 것이죠. 백열전구에서 형광등으로 발전을 했고, 형광등에서 무전극 램프와 LED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형광램프와 비교를 해서 효율이 어떤지, 연색성 어떤지, 색온도 이런 것들 항목을 비교를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6번 문제는 MOV의 특성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교재 내용을 쓰면 되는데 조금은 응용을 해서 써야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성은 일반 특성과 방전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고, 특성 같은 경우에는 방전 갭 대비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D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방전 갭을 가지는 SPD가 있고, 클래스 1등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도체 소자 계열의 클래스 2등급의 SPD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물리적인 방전 갭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이런 IV 특성 곡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전압이 되면 그 전압 이상이 인가가 되면 일종의 절연 파괴가 일어나서 전류를 급격하게 흘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전압까지는 전류를 흘리지 않고 있다가 그 함락 전압,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가 넘어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도통이 돼서 전류를 흘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MOV의 원리이고, MOV의 특성은 방전갭 대비해서 이런 특성들을 설명을 해주면 되고, 방전 특성 같은 경우도 기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래서 MO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서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함락이 되면 이런 식의 파형을 나타내는데, 스파크 갭 같은 경우에는, 방전 갭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스파크 갭이 도통이 되면 여기에는 아크로 도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전압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가 상용 전압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런 식의 다시 약간의 서지가 나타나서 상용전압으로 돌아갈 때의 특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속류의 우려가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어쨌든 MOV에 대한 일반 특성과 파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고, 동작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별도 문제로 세부적으로 좀 해설을 하고,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8번 앞전 효과에 의한 하베스팅이라든가 구성 요소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존에 한번 났던 문제긴 한데 우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버리도록 하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유도 가열과 유전 가열은 기존 교재에 있었고, 전자빔 가열은 기존 교재에 없었는데, 이렇게 한 문제로 별도의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전자빔 가열 같은 경우에는 가열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한 문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이번 문제에서처럼 가열 종류에 하나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제로 좀 추가를 했고, 이렇게 응용 분야에서 전자빔 용접 같은 것들을 서술해 줄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용접 문제가 나왔지만 어쨌든 용접 문제가 나올 때 또 전자빔 용접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부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의 동영상으로 좀 업로드를 했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축전지 종류, 화재 폭발 원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이고, 축전지 종류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 폭발 원인 및 방지 대책은 주로 ESS용 축전지에 대한 설명인데, 어차피 ESS용 축전지에 대한 설명도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조상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운영 환경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제어장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같은 것들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ESS에 대한 거지만 또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대로 쓰더라도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참조해서 신재생 파트에 있는 ESS에 대한 폭발 원인, 방지 대책 참조해서 쓰면 되고, 11번 같은 경우에도 리튬이온에 대한 것은 기존에 문제가 있었고,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BMS도 지난번 시험 문제에서 났기 때문에 이미 동영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영상 강의 참조하면 되는데, BMS 같은 경우도 지금 시험처럼 이 개별 문제로 시험에 또 날 수가 있지만 화재에 대한 방지 대책 같은 것들에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BMS도 원리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좀 간단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고, 12번 문제는 지난번 건축전기에 났던 문제죠. 그래서
병렬운전 조건, 필요한 조건 써야 되고 각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들, 벡터도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설명을 하면 되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크 용접에 대해서 한 문제로 전체 용접에 대한 큰 틀을 다 설명을 했고 그 큰 틀 중에 아크 용접과 서브머지드 용접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에 대해서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접은 기존 강의에서 용접 한 문제를 가지고 큰 틀에서 다 설명을 한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이런 아크 용접이나 서브머지드 용접 같은 경우에도 쓰는데 10점짜리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해서 쓰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총평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